자, 218페이지 매를 보고 있어요. 자, 218페이지 주택상환사채 보이죠? 이것도 단일 문제고 작년에도 이것도 출제가 됐네. 자, 보시면 자, 주택상환사채를 들어가기 전에 그 채권 4개 비교해놨죠? 자,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숫자나 뭐 이런 것은 다 암기를 비교 그대로 해놨으니까 하시면 되고, 차이점, 특징, 가장 큰 차이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 국회법에서 도시공개획 시설채권 공부했죠? 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계법에서 토지 상환채권 했죠? 안 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또 도시개발채권 했죠? 이 두 개는 도계법에서 했죠? 도계법에서 국회법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주택상환사채. 여러분, 사채라고 해서 개인이 빌린 사채가 아니야. 이건 채권인데 그냥 명칭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것도 사채라고 하니까 누구죠? 사채부터 돈 빌리고 그런 거 아니고. 제 말 알겠어요? 채권인데 명칭이 주택상환사채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공법에서 4개 채권을 공부하잖아요. 자, 도시공개획 시설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이죠. 줄여 썼어. 토지상환채권이고, 여기 도시개발채권이잖아요. 자, 그리고 도시공개획 시설채권이 있고, 4개 채권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채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시설채권이 뭐예요? 도시공개획 시설채권. 대체적으로 과묵하시구만.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구만. 과묵해야 된다. 입이 감으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이런. 자, 여러분들 이 2개 채권은 보세요. 이 2개하고 이 2개는 아주 성격이 달라.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이해하고 보라고. 나머지 숫자 기명이든 뭐 이런 거 2분의 1 이런 거 다 외우면 되니까. 됐죠? 자, 우리 도시공개획 시설채권 여러분, 또 상환채권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줄 사람이 다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줄 사람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어디? 누구한테 주는데? 자, 여기는 특정인에게 주는 거거든? 자, 시설채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자, 도시공개획 시설채권은 언제나 어디서 나와요? 매수청구 나오잖아. 매수청구에서 매수 결정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거잖아. 원래 특정인에게 뭘 줘야 돼? 현금을 줘야 되는데 대신 뭘 주는 거야? 채권으로 주는 거잖아. 알겠죠? 원래 뭘 줘야 돼? 현금. 자, 이때 특정인은 시설채권은 누구라고? 매수 결정. 우리 매수 청구해가지고 매수 결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있잖아. 여기에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매수 청구 기억나죠? 10년 미집행 지목대 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뭘 줘야 돼? 현금을 주는 게 당연한 원칙이잖아. 대신 뭘 주겠다? 채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자, 토지 상환 채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아, 어디서 나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아줬는데도 참 잡아줄 때는 다 잊어먹고 왜 공부를 그렇게 하실까? 힘들어 죽겠네. 다 잡아줬잖아. 상환채권은 환지에서 나와, 수용에서 나와. 그거 다 알면서 그래요. 뭐 수용하면 수용당한 사람 있잖아. 수용당한 사람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 그렇지. 피수용자, 수용당한 자에게 주는 거야. 환지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수용하면 수용당한 사람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죠? 그럼 줄 때 뭘 줘야 돼? 현금 줘야지. 대신 뭘 주는 거? 채권. 나중에 다운을 주겠다는 채권이잖아. 공사 끝나고 다운을 주겠다는 채권을 줄 수 있다겠죠? 원칙은 다 뭔데? 현금 주는 게 다 원칙이야. 대신 채권 준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 원하는 경우가 따라가잖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다 물어본다고 했잖아. 까지는 기억납니까? 곧 이 말은 시설채권하고 상환채권은 발행량이 많겠어, 작겠어? 한정된 사람한테만 준다니까. 전 국민에게 판매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한정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적다고. 그래. 그것도 또 다 현금 주라고 하면 발행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원할 때만 주는 거니까 원할 때만. 차이점 찾았나요? 그래서 시설채권하고 상환채권은 발행이 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줄 사람이 정해졌잖아. 그죠? 시설채권 누구한테 준다고? 매수청구에서 매수 결정된 자들 있잖아. 알겠죠? 매수 결정된 자들 있잖아. 그럼 뭐 얼마 되겠어?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또 거기서 원해야 돼, 원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다 현금 주라고 하면 채권 발행 못 하는 거야. 이해돼요? 또 토지 상환 채권도 언제 준다고? 수용할 때, 개발 사업을 수용을 할 때 수용당한 피수용자들 있잖아. 그 피수용자에게 땅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땅값은 채권을 주는 거야, 현금 주는 거야? 현금이 당연 원칙이지. 근데 물어본다겠죠? 물어봐가지고 원한다면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돼. 그러면 이 개발채권하고 주택상환채권은 또 뭐예요? 이거 두 개는. 여기는 특정인에게 발행해요. 불특정 다수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거야. 알겠죠? 왜 발행한다, 여기는? 그렇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 했잖아. 요 두 개는 목적이 뭐라고? 사업 자금 확보가 목적이야.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자금 확보에 대해서 발행하는 거죠. 또 주택상환사채는 민영주택의 건설자금이라고 써놨잖아. 국민주택은 돈이 많으니까 필요 없어. 국민주택은 재정기금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민영주택의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뭐라고? 이 두 개야. 이 두 개는 사업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주택상환사채는 나중에 주택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야. 주겠다는 채권이에요. 주택을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입니다.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 개발채권은 여러분 심지어는 강매도 한다고 했잖아. 강매가 뭐야? 매입 의무자 있어, 없어? 도시개발채권에 매입 의무자. 매입 의무자 있었잖아. 최대한 참을게요. 자, 매입 의무자 있었잖아. 형질병 허가받은 자고 매입 필증 교부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요? 한마디로 강매한다고 했잖아. 매입 의무자가 있다는 것은 강매지 뭐야, 그것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팔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많이 팔아야지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현금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고 하는 거니까. 차이점 찾았나요? 요 두 개는 무조건 많이 판매를 해야 돼요, 이 채권은. 근데 여기는 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채권들이고. 자,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가 필요 없어, 여기는. 원하든 원하든 강매도 한다니까? 알겠어요? 많이 판매해야만 현금이 들어와. 그래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그냥 하니까. 차이점 찾았나요? 요 두 개의 채권은 뭐라고? 특정인에게 현금 줄 것을 대신 원한다면 채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정된 부수겠지. 심지어는 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다 현금 원하면 채권 발행 못 하잖아. 오케이? 그런데 요 두 개는 뭐라고? 불특정 다수야. 쉽게 말해서 사업 자금을 확보하니까 많이 판매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차이점 찾았나요? 그거 하나 기본적으로 잡아두시고, 또 한 가지. 미채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발행할 수 있을까? 어디? 그 정도 알고 있어야지. 자, 시설채권 여러분 누가 발행해요? 그렇지. 매수무자가 지자체 지방채라고 했잖아. 시설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지자체. 자,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해? 시행자. 그래서 민간도 발행할 수 있어, 없어? 민간은 보증받으면 가능하죠? 지급보증받으면 가능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민간 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는 민간이라는 것이 없어.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됐지요? 자, 개발채권도 여기는 민간이 없어. 누가 발행하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하잖아. 그러니까 민간이 발행할 여지가 없어. 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 시도지사. 자, 반면에 우리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인데,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잖아. 아까 등록을 누가 한다고 했죠? 조합이 단독으로 할 때 등록한다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조합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타 등등이야. 얘는 민간이야, 민간.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는 요건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요건을 갖춘 자만이 발행하는 거야. 토주공은 민간이 아니죠? 공공주체잖아. 대신 여기는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만 있지 지방공사든 국가 지자체 넣으면 안 됩니다. 주택상환채 누가 발행한다고? 토주공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그럼 이때 요건이
여기 똑같아. 민간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우리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이 있어야 돼. 민간이 발행하려면 보증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행해놓고 부도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야. 제 말 알겠어요? 토주공은 보증 필요 없습니다. 민간이 발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에요. 자, 그래서 보증이 필요할 것이고 또 돈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얼마 이상? 5억 이상. 알겠죠? 5억 이상 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채권은 즉 주택상환사채는 5억 이상 가진 법인이에요. 법인. 자본금이란 말은 법인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고 개인은 발행 못합니다. 알겠어요? 개인이 5억 이상일 때서 사채 발행한 거 아니에요. 법인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실적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실적은 여러분 3년 300세대 이상 보이잖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그런 등록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행권자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민간이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상한제 들어간 건 둘 다 민간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잖아. 민간 시행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등록사업자 있으니까. 대신 시설채권하고 개발채권은 민간이 발행할 여지가 없어. 여기 누가 발행한다고?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가 발행하니까 민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개발채권도 누가 발행해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민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차점 찾았나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 준비하시고 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상환자체는 여기서 발행하는데 승인은 누가 승인해 준다? 그 밑에 보이잖아. 국장 승인. 오케이? 주택상환자체는 누가 승인해줘? 그렇지. 일반적으로 우리 토지공인이나 등록사업자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자체는 국장 승인입니다. 됐나요? 누구 승인? 국장 승인. 다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발행 규모가 있는 것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만 발행 규모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 호수 이내로 나와 있죠? 발행 규모가 정해질 것이고, 그 밑에 국장 승인 보이죠? 지금 제일 오른쪽 보고 있나요? 제일 오른쪽 주택상환처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절차에서 뭐가 있냐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 주택법에 규정이 있다면 그게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것들은 우리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있어. 우리 760조부터 있거든. 그러면 그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이게 준용됩니다. 그럼 제가 방금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상법에 적용된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더 우선된다는 이야기야?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고,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법이 적용되니까 규정이 없는 것들은 상법이 준용돼.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서 상법이 우선된다고 하면 틀려. 주택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거 봐두시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여기 상환자 붙은 건 둘 다 뭐죠? 둘 다 기명이야, 무기명이야? 기명. 토지 상환채권도 기명, 주택 상환사채도 기명. 우리 토지 상환채권도 이야기했네. 여기 기명이면 여러분, 기명이면 이전 양도가 금지가 돼? 가능해. 가능은 하다겠잖아. 알겠죠? 이전 양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나죠? 자, 우리 명의 변경은 채권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면 명의가 바뀐다? 채권에 기재된다? 온부에 기재된다? 똑같다니까. 자, 채권에 기재하면 대항력은 발생한다. 기억나요? 똑같아. 그 밑에 써줬죠? 오른쪽 밑에 보인가요? 그래서 명의 변경은 어디에 성명주소가 들어가야 돼? 온부. 채권 온부에 기재가 돼야 되고, 채권의 성명 등을 기재했을 때는 대항력. 알겠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간 하나 보인가요? 주택상환사채는 상환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온 거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했어. 사채 발행했거든? 자, 근데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될 수도 있어. 잘못해가지고 말소가 될 수 있어. 말소가 되면 이자가 발행한 사채는 다 무효가 된다? 무효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우리 작년도 문제,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요즘은. 작년도도 틀리게 나왔었죠. 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면 주택상환사업자는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효력을 상실한다. 영향을 안 준다. 영향을 안 줘. 이왕 발행된 주택상환사업자는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사채 끝났고 넘어갑니다. 자, 또 중요한 사업계획 승인 들어갑니다. 이제. 자, 우리는 사업 주체가 정해지고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작성하겠죠? 사업계획 작성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승인 나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승인 떨어져야지 사업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공부할 것이고 여기도 단일 문제로 한 문제씩 아주 안 빠지고 잘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잡아드렸죠. 승인 대상, 승인권자, 승인 요건, 승인 취소, 승인 요건 하면서 매도 청구 같이 공부하라고 머리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세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 다 받는 게 아니라 승인 대상이 보이죠? 승인 대상은 어떻게 했을까? 31만. 자, 50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은 여러분, 단독주택은 35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이상. 대신 구별하라겠어. 아까 우리 등록할 때 21만은 연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연간이. 여기는 뭐라 했죠? 한 번에 짓는 걸 말해. 한 번에 지을 때 단독주택은 35 이상은 지어야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야. 공동은 30세대 이상을 지어야만 대상될 것이고. 알겠죠? 대지 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50 되는 것 중에 이것만 보라겠죠? 무엇은? 한옥은 55 이상을 지어야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한 번에 짓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만약에 갑이 한 번에 단독주택을 29호를 건설한다. 그럼 뭐라겠어?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35 이상을 지어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뭘로 간다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문제로 간다고. 알겠죠? 건축허가 시점에 건축 허가 받아서 공사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몇 호 이상을 지어야 돼? 35 이상.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우리 건축 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뭐가 더 큰 거야? 사업계획 승인이 더 크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은 건축 사업이라고 안 하잖아. 건축 행위라고 그러지. 이제 주택건설은 사업이란 말 붙이잖아. 규모가 더 큰 거예요. 제 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어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받은 걸로 본다, 의제된다. OX, X. 반대로 가면 O. 이게 더 큰 거라고 했잖아. 제 말겠어요? 조그만 게 있는데 큰 거 줄 수는 없잖아. 사업계획 승인 받아버리면 건축법상 건축안을 받은 걸로 봅니다. 제 말겠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은 얼마 이상을 지어야 돼? 31만. 한 번에 짓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자, 우리 한옥 같으면 50. 물론 공동도 50세대 2개 나오는데 일단 다 안 외워지니까 이거라도 외우시라고요. 한옥은 55 이상을 지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승인권자가 누구냐? 사업 주체가 계획 작성할 거 아니야? 승인 시청하면 승인권자가 승인해 줄 건데, 자, 승인권자 거기 정리되어 있죠? 원칙은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미만 구별해놨죠? 자, 10만 이상일 때 누구라고 했어? 시도지사. 10만 미만일 때는 자,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시도지사는 특강, 특특, 도지사를 말하잖아. 특강, 특특, 도지사를 시도지사 하잖아요. 특강, 특특은 위아래 다 걸려있죠? 특강, 특특은 크든 작든 자기가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는 10만이 넘든 안 넘든 승인권자예요. 그럼 차이점은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가겠죠? 10만 넘어가면 도지사 이제 특강특특 빼버리니까 특강특특은 다 자기가 하고. 자, 그러면 승인권자는 여러분 구청장이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들어가잖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청장 안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자, 대신
예외적으로 국장이 승인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잘 물어봐. 자, 네 가지 재산을 쓰면 세 가지라도 정확히 보라고. 네 가지 다 못 외우면 세 가지라도 정확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자, 누가 할 때? 국가나 토지공이 시행할 때 여러 번 나와서 이 문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한테. 알겠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가 하거나 토지공이 시행할 때 소유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알겠어요? 그래서 할 때는 국장이 승인권자다. 자, 두 번째, 면적이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오죠? 이럴 때는 누가 승인권자다? 국장. 자, 또, 그 단어에 지역균형개발 넣으면 돼. 자, 지역균형개발 위해서 국장이 지정한 지역이거든? 지역균형개발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라고. 자, 이것도 못 외운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럴 때 누가 승인권자라고? 국장. 국장의 승인권자 세 가지. 첫째 뭐? 국가나 토지공이 시행할 때. 두 번째, 330만 이상. 세 번째, 지역균형개발 이 단어 나오면 돼. 길게 나올 거니까. 지역균형개발 그 단어만 찾으시라고. 이럴 때는 누가 승인권자라고? 국장. 국장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원칙은 우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승인권자예요. 됐나요? 접어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당연히 우리 건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기본 요건이에요. 사업계 승인받으려면 땅은 있어야 되겠죠? 대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예외가 있다. 자, 예외란 말은 승인권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안 해도 되는 경우에. 자, 첫 번째. 자, 거기는 여러분 세 개 나와 있는데 딱 두 개만 볼 거니까 보세요. 자, 두 개 중에 첫 번째 다 버려버리고 이것만 기억해. 자,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자,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버리면 대지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된다. 됐나요? 80% 사용을 확보해버리면 대지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국가 등 공공주체죠? 아까 공공주체 뭐뭐 있다고 했어?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방서 나오잖아. 그런데 외울 것도 없이 공공주체는 땅 안 사도 됩니다. 됐나요? 기본적으로 땅을 사야 된다. 하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얼마 이상 사용을 확보하면 80% 사용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땅을 안 사도 되고 또 공공주체는 땅을 안 사도 된다. 됐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 승인 떨어지면 그 승인의 효과거든? 자, 여러분. 승인 떨어지면 그 다음 뭐예요? 자, 승인 받으면 그 효과로서 자,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자, 사업 시행이 들어가는 거야. 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공사 착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공사 착수가 들어갑니다. 이 착수 문제는 여러분 딱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단지가 공구로 분할이 안 될 수도 있고 공구 분할 될 수도 있죠. 아까도 공구 봤잖아. 그럼 공구가 분할되면 최초 공구가 있을 것이고 최초 공구, 외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분할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두 개는 같이 보시면 돼. 자, 공구가 분할이 안 됐거나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이내 착수하라고? 5년 이내에 착수를 하라고. 됐나요? 자, 우리 건축허가 받은 건 몇 년에 착수? 2년. 신고한 것은 1년. 그죠?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은 몇 년에 착수하라고? 5년. 공사가 크니까 좀 더 기간이 더 길어. 그래서 5년 이내 착수입니다. 자, 대신 최초공구, 외공구는 자, 여러분 이때 착수하게 되면 항상 착수하기 전 착공신고 들어간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기산점 잘 보라겠어. 최초공구, 외공구는 언제부터? 최초 착공신고약 승인여고 나오면 큰일 나. 근데 꼭 이거 안 보고 2년 만에 오신 분들이 많다니까. 이 승인하고 나오면 큰일 나. 최초 뭐 착공신고가 나서 몇 년에 착수하라고? 2년 이내. 2년 만에 오지 말라고요. 만약에 이게 승인이면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 최초 공구가 먼저 공사 들어가자는 거 있잖아. 1공구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공구, 3공구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 공구는 승인 떨어지면
5년 이내 착수합니다. 대신 최초 공고 외공고는 최초 착공신고, 즉 1공고 착공신고 들어간 다음에 몇 년 이내? 2년 이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장은 몇 년 범위? 1년 범위. 자, 또 여기는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됐지. 여기는 최초공고 외공고는 연장돼 안 돼? 안 되죠. 1공고 연장했으면 됐지 뭐. 1공고 연장했으면 됐지. 2공고는 어차피 자동 따라가는 거니까 연장 안 됩니다. 또 요놈은 착수 안 해도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택단지인데 공구가 쪼개졌잖아. 1공구가 있고 2공구, 3공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공구는 이미 공사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착수했잖아. 그 다음에 2년이 들어가니까. 이거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주택단지가 공사 착수를 안 한 건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착수 안 해도 취소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또 이놈은 이거 연장하면 됐지 2공구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죠? 2공구는 연장 사유 아닙니다. 두 가지 거기 적어놨잖아요. 아주 출제 많이 되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취소 사유 보인가요? 다음 페이지. 승인 취소 보여요? 세 가지는 말씀드렸잖아. 세 가지 뭐라 했어요? 착수 안 한 경우 완료 불가능, 소유권 상실 보인가요? 세 개 다 똑같다 했잖아. 이 세 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자, 건축보로 가버리면 오케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요. 이제 매도 청구로 들어갑니다. 자,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가 뭐죠, 여러분? 자, 매도 청구가 중요하죠. 자, 매도 청구가 뭐야? 네 거 팔아라. 네 거 팔고 나가라. 네 거 팔아라. 매수 청구가 뭐야? 매수 청구 내 걸 사가라. 매수 청구가 뭐라고? 내 걸 사가라. 매도 청구는 네 거 팔아라. 알죠? 네 거 팔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우리 매도 청구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자, 첫째 우리 도정법에서 나왔어. 도정법에서 어디 나와요?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잖아.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비에 동의하는 자, 땅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수용한다고, 매도 청구한다고? 매도 청구. 알겠죠? 청구해서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들어간다겠죠? 기억나요? 재개발은 수용하지만 재건축은 매도 청구합니다. 또 우리 건축법에도 나와 있어. 지난주에 했어. 건축법에도 여러분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자,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은 공유자나 공유지분이 있죠? 거기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또 주택법에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자, 주택법 매도 청구가 잘 구별을 할 것이, 자, 원칙이 거기 사업계획 승인 이유, 이게 원칙적인 매도 청구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 들어가잖아요. 공사 들어가니까 땅이 필요해서 매도 청구하는 것이 요놈입니다. 자, 대신 예외적인 게 뭐냐면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 나오죠. 이건 예외적으로 말씀드렸네요. 자, 설명드릴 것이고, 자, 또 이제 번외로서, 자, 리모델링 결입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에서 리모델링 결에 찬성하지 않은 자 보인가요? 여기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없다 그러니까 있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법에는 세 가지 매도 청구가 나올 것이고, 자, 일반적으로 매도 청구는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우리 매도 청구거든. 어차피 요는 예외고 요는 번외고, 리모델링은 항상 번외니까. 자, 그럼 이제 매도 청구는 여기 세 가지가 매도 청구인데, 자, 매도 청구는 하면 두 가지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 시가. 또 얼마 이상 협의하라고? 3개월 이상 협의하라고. 무조건 매도 청구는 하면 두 가지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가고. 자, 매도 청구는 왜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자, 우리 재건축 같으면 시행자가, 또 여기는 건축주가, 여기는 사업 주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사업 주체라고 보면 사업 주체가 뭐 하려고? 토지를 확보하려고. 왜 확보하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니까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업 주체가, 재건축이면 시행자가, 건축법이면 건축주가. 알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원래 매도 청구입니다. 이 놈은 예외잖아요. 왜? 사용검사 이유는 공사 끝나버렸잖아.
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매도 청구하는 거야. 이게 원래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아주 예외적인 놈이라고 했어요. 공사 이미 끝난 다음에 매도 청구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매도 청구 먼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하는 거 봅니다. 자, 원칙적인 매도 청구죠. 자, 거기 써있잖아. 자, 사업계획 승인 이후입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으니까 공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공사 들어가려면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럼 이때는 누가 청구하는 거야? 자, 사업 주체가 청구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 아까 우리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됐잖아. 알겠죠? 물론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는 매도 청구할 것도 없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버리면 매도 청구할 것도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사용권 확보한다고 볼 때 8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때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가 있겠죠? 20% 미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에게 뭐 한다? 팔아라,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사업 주체가. 여기 동의하지 않은, 즉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합니다. 왜 매도 청구한다고? 공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는 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자, 이게 대상 지역인데 80%는 확보해서 쉽게 말해서 사용을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20%는 공사 안 할 거야? 이 땅을 매도 청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정리할 거. 딱 이거 모시면 돼. 만약에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했어. 알겠죠? 자, 이걸 확보했다면 여기는 그 확보하지 못해봤자 5%도 안 되죠? 5% 미만이잖아. 그럼 거기는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자, 대신 95% 미만이다. 80%에서 95% 미만 되겠죠? 확보해 있어. 이때는 단서가 붙어. 자, 어떻게? 10년 이전부터 계속 소유했던 소유자입니다. 이자긴 청구해 못해? 못해. 이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95% 미만일 때야, 이럴 때는 10년 전부터 계속 소유했던 소유자에게는 청구 못합니다.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대신 95% 이상을 확보할 때 뭐라고? 가지지 말고 모든 소유자에게.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시면 끝났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죠. 자, 여긴 여러분 아주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예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공사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매도 청구는 공사하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매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매도 청구입니다. 세 개 다 똑같아요. 공사하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매도 청구하는 건데, 사용검사 이후라는 것은 공사 이미 끝나버렸잖아. 끝나서 매도 청구하는 것이고, 이 매도 청구는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입주자의, 한마디로 주택 소유자입니다. 들어올 사람이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야? 실소유자. 이 말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입니다. 이게 아주 상황이 틀리죠? 사업주체가 청구하는 게 주택 소유자가 이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매도 청구하고는 아주 상황이 다르고 주택법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됐나요? 이거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런 날 있잖아. 이게 또 있고 땅을 수용했어. 여기 땅이 원래 갑의 땅이야. 근데 사업주체가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을이 여기를 입주하려고 그래. 사업주체에게 돈 줬겠죠? 입주하려고 그래. 근데 이 갑이 수용처분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그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버린 거야.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공사는 다 끝났어. 지금 집 지었고. 자, 을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남의 땅이잖아.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을이 실소유자 갑에게 팔고 나가라고 청구하는 것이 이 매도 청구입니다.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소송을 통해서 이겼으니까. 소송 제기하면 여러분 길어질 거 아니야. 1심, 2심, 3심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딱 4가지만 암기하세요. 객관식으로. 자, 거기 2번, 3번, 4번 보인가요? 2번, 3번, 4번, 5번 보이죠? 자, 2번.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몇 집 있을 건데, 몇 군데 있을 건데, 여기에는 대표자 뽑아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거든. 생각해봐. 매도 청구하면 이 사람이 좋다고 판매하겠어요? 매도 청구 들어오면? 알겠죠? 소송까지 통해가지고 회복해 놓고는 매도 청구한다고 팔 일 없잖아. 그럼 결국 소송 들어가거든. 자,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려면 이 소유자들 몇 사람이 모여서 대표자 뽑거든. 자, 대표자는 얼마 이상 동의?
4분의 3 숫자 기억해 놓으시고 딱 4개만 객관식용으로 보시면 돼. 4분의 3. 자, 또 한 가지. 판결이 나오면 그때 동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전체. 자, 또 저런 땅은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만이어야 돼? 5% 미만. 또 송달한다겠죠? 송달은 몇 년 이내 송달이 돼? 2년. 딱 4개만 기하라고. 자, 4분의 3 전체 5% 미만 2년. 객관식에다 그거 나올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니모된 결이 보이죠? 니모에게 찬성하지 않는 매춘 갈 수 없다, 있다, 있다. 꼭 없다고 나오니까 그것도 있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뭐 공급은 600세대고 타인도 출입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간선시설은 간단히 한번 보세요. 간선시설은 백화고 16,500 보인가요? 간선시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문제 보인가요? 도로나 상하수는 누가 한다고? 지자체. 전기가스 통신 난방은 공급자. 국가가 하는 것도 있다겠죠? 필요도 없는 지금 우체통 정보 보이도 않잖아. 어쨌든 우체통 국가. 자,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고 넘어가고 거기는 국공유지하고 환지 방식 2개만 볼 거예요. 자, 여기도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주체를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규정들입니다. 자, 이 말은 자, 우리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있을 거냐, 땅이. 소유자가 국가 아니면 지자체겠죠? 그죠? 또 사업 주체가 있어. 주택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자, 뭐 한다고 나왔죠?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 이상 건설한다?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 건설한다 보이죠? 자,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 이상 건설한다고? 50% 이상. 또 조합주택을 건설한대. 그래서 이 땅을 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사업주체가 뭐 한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 이상 건설한다고?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대. 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다 해놓고 요 사업주체가 2년 동그라미 치세요. 2년에도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해. 공사한다 그러니까 우선 팔아줬는데 안 해. 그럼 다시 뺏어갑니다. 자, 뺏어간단 말은 매각한 것은 뭐죠? 환매. 임대계약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자, 포인트 2년. 꼭 1년이라고 한 번씩 물어보니까 2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채비지에 대해서 매각 요구할 수 있거든. 자, 이 말은 여기서 주택 사업을 합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 주체가 있고 자, 또 인근 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개발 사업을 하는데 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있겠죠? 시행자가 있다. 자, 이 개발 사업에서 채비지가 나오려면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비지가 있다는 겁니다. 채비지는 여러분, 요 시행자 경비 충당 목적으로 빼놓은 땅이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채비지가 필요해. 필요하니까 요 시행자에게 이것 좀 팔아라고 매각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비니까 좀 팔아라. 필요하니까. 자,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용지로 쓰려고 필요하니까 좀 팔아라. 그러면 우리 시행자는 사업주택에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각 가능합니다. 물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때 매각을 해도 채비지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다 팔아버리면 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50%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나오죠? 이때 매각 가격은 원칙은 조성원가다? 원칙은 조성원가다? 감정가다? 감정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조성원가입니다. 자,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도 됩니다. 자, 네, 임대주택 건설 등이 임대주택 공급 문제 그 가운데 끔 하나 봅시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일단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보인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업 주체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면 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지. 그 비율이야. 알죠? 용적률 완화해준 대신 임대주택 공급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주택 공급 범위 나와있죠? 용적률에 얼마 이상? 30 이상 60 이하입니다.
70에서 한번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기출됐어, 그것도. 62야. 꼭 기출됐다면 별표 치고, 그날은 별표 안 치고, 그러는 습관이 묘하다. 다 기출됐어, 그러면. 아, 진짜 기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여기는. 알겠죠? 습관이 묘해. 그 기출된 건 따라가지 마라. 이미 너 기출된 건 또 안 나와. 근데 기출됐다면 꼭 별표 치더라. 희한한 습관들이야. 참. 다 기출됐어. 한번 어쩌다 나왔다고 이야기한 것은 반복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야. 제 말 알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찾기만 하고 간다고 했잖아. 자, 그리고 임대주택은 누가 우선 인수권이 있다고? 시도지사. 딱 두 줄만 보세요. 그만 보시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사전방문이나 품질 점검단 설치가 나오죠. 이건 새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이 별로 틀리게 낼 만한 것이 없어. 딱 있다면 거기 시도지사가 품질 점검단 설치 운영이라 보이죠? 뭐 그 정도나.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릴 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그 2년 이상 하나 쳐놨죠? 3번에. 보인가요? 자, 우리 품질 점검단이 품질 점검할 거 아니야. 그럼 결과를 몇 년 이상 보관하라고? 2년 이상. 이렇게 뭐 객관식 나올 만한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무난한 지문이니까 크게 만들 만한 지문은 없어 보이고요. 자, 이제 오른쪽 사용검사 갑니다. 자, 사용검사는 여러분, 사용검사권자 누구죠? 누구? 시군구장. 근데 국장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보통 국장은 중공검사 해, 안 해? 안 하지. 국장이 하는 게 어디 있어, 국장이. 사용검사는 중공검사 성격이라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는 나옵니다. 주택법에만 나와요. 알겠죠? 우리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국장은 중공검사권자가 아니에요. 시도지사까지 나오지만 국장은 안 들어가거든. 근데 국장이 유일하게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만 나옵니다. 자, 어쩔 때 사용검사 한다고? 누가 할 때? 국가나 토지공이 할 때. 알겠죠? 국가나 토지공이 할 때는 사용검사를 누가 해준다? 국장. 됐나요? 특징이니까 하나 봐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빼고는 다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용검사 같은 것은 아래급에서 하는 거야. 아, 그런데 중검사 성격이니까 그런 건 아래급에서 해야지 국장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주택법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할 때? 국가나 토지공이 할 때 기억해 두시고. 자, 사용검사 신청이 보이죠? 신청은 누가 해야 돼? 사업주체가 당연히. 공작 끝났으니까 사용검사 해달라고 해야 되겠지. 됐죠? 근데 그 밑에 만약에 사업주체가 파산됐어. 그때 누가 한다고? 시공보증자. 시공보증자 뭐세요? 시공보증자도 파산됐어. 이제 불행한 경우죠? 그때 누가 한다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알겠죠? 그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공사 마무리 짓고 사용검사 신청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거기 범위에서는 사용이 완료된 범위는 당연히 맞을 것이고, 자, 거기 공구별하고 동별 보인가요? 자, 공구별로 사용검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로도 할 수 있다. 딱 두 개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두 개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사용검사는 며칠 한다고? 10일. 건축법에서는 7일.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안 받아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건축법에서 똑같이 배웠어. 알겠죠? 임시 사용 승인은 거기 어떻게 제가 뭐라 했죠? 응? 대구, 생선 대구 주동아리가 뭐라고? 공세다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대구 주동아리 공세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알겠죠? 대구가 뭐야? 대지는 구역별로, 주동, 주택은 동별, 공동주택은 세대별이 세 가지 받으시면 돼. 됐나요?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건설 쪽은 정리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주택 공급 보고 오늘 모든 수업 마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10분 쉬겠습니다.